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 반도체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이 또 특별하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예, 본부장님. 네. 일단은 우리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도체 영향 먼저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네. 업계에서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보조금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도 사실상 보조금이 철폐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반도체 칩스법에 있어서는 영향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없고요. 없다. 네, 없고요. 일단 그 전에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셨겠습니다만은 네. 그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야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전제 때문에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연관시키는 반응은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트럼프는 협상가죠. 극우주의의 극단적인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연설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적이라는 것, 미국한테 적이라는 거는 그 우리 과거에 무슨 동맹, 우리 전 세계적인 안보에 위협을 주고 핵을 갖고 하고 이런 게 적이 아니고 자기네 미국 이익에 침해받는 건 무조건 적이고 안 그런 건 적도 옛날에 적도 친구다. 그렇죠. 뻔한 얘기 같지만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은 드물죠. 근데 이분은 이 기에 되면서 충성파를 갖고 있는 그 보좌진들과 행정 조직과 함께 그거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견 굉장히 좀 그 정책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실제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내고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네. 아까 실용적이고 자기네 피해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전기차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네가 맥시마이즈 이익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유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대체할 게 없어요. 한국을 대체할 게. 만약에 한국을 대체해서 보조금을 줄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TSMC 보조는 어떻게 하고 인텔은 어떻고 마이크로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은 일부 축소 스케일 다운할 수 있죠. 뭐 6억 불, 10억 불 매초 준 거에 대해서 그만 줄이면 똑같이 줄이거나 아니면 줄여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공장을 삼성전자가 덜 느껴지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에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이 워낙 일파만파라는 어떤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건드리는 게 맨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규모도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영향은 별로 없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 1, 트럼프는 협상가라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 모든 악재, 심지어 반도체가 아니고 2차 전지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동차 관련해 갖고 엊그저께 뭐 가정탄 아니지만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결국 이후로부터 25% 하고 있는 것도 그 워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가 1분기 피크아웃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임팩트는 둘째치고 여러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그것도 최악의 경우보다는 점진적이고 자기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어저께 그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외부 수입청을 했잖아요. 네. 아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면 그런 걸 왜 새로운 걸 조직을 세웁니까? 조직을 세운다는 건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상대편한테 시간을 주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서로 간에 이제 그 기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나쁘게 볼 만한 게 반도체 외쪽도 사실은 그런데 네. 악재가 먼저 반영되는 거니까 반도체는 더욱이 그냥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의견 들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 우선은 이념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베이스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지원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인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영향도 미국과 같은 결에서 넣고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반도체는 트럼프와 관련한 리스크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로 넘어와서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목전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내일 발표가 되는데 우리 어떤 포인트 체크해봐야 될까요? HBM 잘 팔리고 수익성 좋을 거는 다 알고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실적 자체는요. 이제 평균적으로 아마 그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 평균 잡으면 컨센서스가 8조 정도로 나올 겁니다. 전분기에 7조 영업이익 기준인데 8조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조금 미세하게요. 가장 최근에는 8조 이하를 포캐스트가 많아요. 7조 5천, 6천, 7천, 7조 8천 정도에 잡혀 있고
예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 애널리스트 30몇 명인데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거하고 1월 초나 작년에 한 거하고는 차이가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넘버에 민감하신 분은 주가가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이고 내일이고 실제 발표될 때 조금만 미스해도 혹시 프로핏 테이킹을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넘버는 최근 거는 약간 낮아졌다. 네. 그 낮아진 거는 HBM 말씀하신 그 이슈가 생긴 게 전혀 아니고 예. 레거시 쪽에서의 범용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BM이 있고 일반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잖아요. 네. 낸드가 가장 취약한데 낸드의 출하량이나 다 가격이 조금 더 안 좋아서 이익의 규모가 조금 2, 3천억이 덜 빠진 예측이 최근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연도에 보시고 본다면은 뭐 그 정도 레인지라면 7조 7천억에서 뭐 8조 1천억 사이면 크게 그 어떤 실적 자체가 임팩트는 아니죠.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네. 지금 시장은 그 레거시가 나쁜 게 1분기에도 계속되느냐, 2분기까지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올라갔는데 7조 8조 올라갔는데 다시 1분기 내려간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죠. 에브리 애널리스트가 이 4분기에 뭐 7조, 8조, 8조 가다가 1분기에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1분기가 얼마나 내려가는 건데 다시 레거시가 계속 안 좋은데 HBM의 업사이드가 어떻게 돼서 이게 1분기가 6조 5천, 6조 8천 아니면 7조? 다르죠. 예, 그 기울기가 좀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4분기가 8조가 얼마가 안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네.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의 가이던스가 HBM이 어떻고 뭐 레거시가 어떻고 당연히 중국의 CXM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멘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게 아마 캐펙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다. 왜? 오늘 연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올렸죠. 하이닉스에 스스로 HBM 올렸죠. 그다음에 뭐 TSMC도 올렸죠. 오늘은 또 뭐 트럼프가 무슨 오픈 AI하고 뭐 네, 소프트뱅크랑. 소프트뱅크에서 뭐 몇백억 불 투자한다, 몇천억 불 투자한다 이렇게 네. 나왔죠. 이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컨펌해 줄 것이냐. 이런 그 컨퍼메이션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컨퍼메이션 좋다면은 방향이 좋으면 1분기가 다시 6조 7천 7조로 내려간다 치더라도 2분기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주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항하는 레인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얘기됐던 거, HBM3의 16단이다, HBM4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어제 보니까 뭐 원B를 다시 설계를 다시 한다, 원C는 6개월 밀었다. 아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네, 원C는 원C 밀었고 밀었죠. 네. 원B는 다시 설계한다. 하이닉스는 HBM3 12단 빨리 공급했죠. 그렇죠. 그다음 4도 가능성이 있다. 원C는 벌써 2월 달에 생산한다. 모든 걸 봤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주가가 이렇게 너무 괴리가 나는 갭이 것은 크네요. 당연하죠. 네.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160조, 170조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 못합니다. 요꼬라지로 가면은. 요꼬라지라는 게 뭐냐면 한 6월 달까지 가서 삼성전자가 진짜 콜 대고 하는 게 나오면은 다시 이 갭을 삼성전자가 좁히는 게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내려간다기보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6월까지도 회복이 안 된다면 주가는 아마 삼성전자의 0.8배 되는 반도체, 80%의 반도체 부문하고 하이닉스와 반도체 부문하고 시가총액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아마 1분기 실적에 삼성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6조 얼마로 내려가더라도요. 그 6조 얼마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영업비보다는 2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잖아요. 예. 그건 아직도 삼성전자가 결국은 회복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버티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나오고 세로 뉴스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30%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오버테이킹해서 다시 원상 복귀한다는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이닉스를 미리 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지금 PER이 지금 21만 원 정도면은 아마 이익이 8조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PER이 6배 정도에서 7배 근처입니다. PER 7배. 삼성전자가 지금 12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5배 삼성전자가 다시 뭐 더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15배 되는 거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9배 되면은 28만 원이거든요. 뭐를 더 먼저 보시겠습니까? 21만 원에서 PER 7배에서 9배로 가는 게 먼저일까요? 삼성전자가 리커버리 해가지고 PER 더 12배가 올라가는 할 게. 것이냐. 네. 이런 거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다 귀찮으면은 미국의 TSMC하고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모든 대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SK 하이닉스 이번에 관전 포인트 크게 2가지 정도 가닥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이던스인데 앞으로 얼만큼 덜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그 눈높이. 이번에는 많이 나와서 7조 원대 후반에서 8조 원 초반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이던스에 있어서 한 1조 원 정도 갭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한 6조 원.
후반에서 1분기. 7조, 네, 1분기 내려가는 1분기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정도 1조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범위 안에서 가이던스가 움직이는지 기준점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HBM 라인 쪽에 얼만큼 빠르게 양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는 좀 주요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 1위 자리 뺏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도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네. 우리 설 다 지나고 오면 이제 빅 이벤트로 삼성전자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싣고 봐야 될까요? 네, 무기 실적은 발표됐고요. 6조 네. 5천억. 세부적인 예, 세부적으로 지금 6조 5천억 했지만 메모리 D램하고 낸드가 어떻게 되고 그건 그렇죠. 애널리시스 해야지만 비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2조 5천 적자는 이전에 따라서 메모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달라지고, 되는데 네. 그게 아직 다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역시 캐펙스. 그것이 모든 걸 매기합니다. 증설에 대한 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나왔던 HBM3 12단 어떻게 돼요? HBM4 어떻게 돼요? 원시나라는 미뤘는데 그러면 6월에는 설계 저기 개발되는 거예요. 원비는 설계 바꾼다는데 그건 원래부터 나왔는 얘기인데 어떻게 돼? 근데 아마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많은 질문을 완전히 안 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캐펙스라든지 말의 톤을 가지고 아마 할 것 같고 네. 그거는 아마 내일 삼성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대충 눈치가 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바로 또 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방어가 되네요.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뭐 이게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는 패턴을 가는데 지금 버텨주는 정도가 좋은데 오늘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애플이 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가 올랐는데. 리포트 보니까 하향됐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물가가. 판매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레거시가 될 수도 있지만은 AI를 장착한 온 디바이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애플의 바닥인지 애플의 바닥이 삼성의 바닥이다, 레거시의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만 지나가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시작이면은 그러면은 역시 HBM이 그죠. 없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와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에 따라서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얼마큼 수익성을 갖고 가는지 추산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앞선 힌트는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뼈 아픈 대목은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운드리 하면 더 아픈 게 인텔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인텔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가 인수한다는 건 그러게요. 설이죠. 네, 설이긴 한데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 걸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머스크는 틱톡도 인수하고 뭐 네. 인텔도 인수하고 돈이 굉장히 많네요. 자기 세상이죠. 트럼프의 힘을 얻고. 근데 기본적으로 빅텍은 저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네. 모든 업체가 반도체 설계도 다 하고 싶고 실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머스크는 당연히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특히 자동차용 칩이 안전적으로 생산하고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생산하는데 인텔이 잘할 수 있으면 맡겨도 좋고 만약에 인텔이 CPU라 설계가 있으니까 다 가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인텔의 CPU라 설계 능력이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걸 다 인수해서 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회사가 많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전 나왔던 얘기가 퀄컴도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뭐 또 글로벌 파운드리도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나왔지만 어느 한 회사가 인수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머스크의 눈에 띄었던 거고 그 보도한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이 가능성이 10% 20%는 아닌 걸로 보이죠. 어쨌든 인텔을 만약에 테슬라가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지 우리한테 해피하진 않습니다. 다시 부활을 빨리 할 수도 있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우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와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는 게 브로드컴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사도 괜찮다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연결고리 좀 찾아보면 HBM 라인 뭐 견조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브로드컴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들 쪽 좋은데 네, 맞습니다. 이쪽도 그럼 투자 유효하다고 정리해봐도 유효하다고 될까요? 봅니다. 다만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가 브로드컴하고
비슷하거나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건 약간 쇼텀으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 글쎄요. 넘버가 같이 에이징랜드.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 한 두 자릿수 이상 가면은 또 이익 실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브로드콤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가져가시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거는 네. 바닥에서 한 10% 이상 올라가면은 리포트가 나오면 한 번 더 가고 네. 리포트가 안 나오면 그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는 빅테크대로 뉴욕 증시에서 담아보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SK와 삼성까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